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 가는 것 같네요. 변화하는 내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자, 마지막 부분을 변화하는 고유 수용 시스템이라 다양한 신체 부위들의 위치를 느끼는 감각, 공간 기억이라 자신의 위치가 방향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특수한 유형의 기억이다. 길찾기에 필수적이다. 비교 회로 이론이라 조현병의 바탕에 깔린 인지 오작동에 관한 영향력이 큰 이론. 시냅스 뉴런들 사이의 틈새, 이마 옆 피질. 이마 옆 중에서 가장 앞쪽 부분인 앞이마 옆 피질은 높은 인지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고, 치매는 일상적인 지장이 생길 정도로 심한 인지 능력 상실. 페로몬, 동물들이 분비하며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보내는 신호에 구실을 하는 화학 물질이다. 페로몬. 편도체, DNA 피질의 안쪽 관제 옆 깊숙이 자리 잡은 뉴런 집단들의 집합이라 집단 해마, 관제 옆 깊숙이 위치한 해마 모양의 구역이다. 해마. 후각 시스템, 뇌에서 진화적으로 가장 오래된 부분들 중에 하나이다. 후각 시스템. 신경 생성과 가소성이다. 신경 성장하는 뇌가 뉴런들로 채워지는 것은 신경 생성 덕분이다. 뉴런들과 뉴런 연결망들이 변화하는 감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신경 가소성 덕분이다. 20세기 대부분 동원의 정설은 신경 생성이 출생 전과 유년기 초기에만 일어나고 그 후에는 뇌 구조가 고정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뇌가 평생 동안 신경 생성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안다. 신경 생성은 뇌의 배선도를 변화시킨다. 새로 생성된 뉴런들이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고 그 시냅스들이 기존 연결망에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경 생성이 어떻게 유발되고 어떤 기능적인 의미를 갖는지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성인 해마에서 일어나는 신경 생성은 예외다.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중추들 중에 하나인 해마에서의 신경 생성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로 학습에 의해서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결망에 통합된 새로운 해마 뉴런들은 공간 기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마의 성장까지 일으킨다. 택시 운전자들의 해마가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는 뇌 기능과의 훈련과 그 기능을 담당하는 구역의 성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신경 생성과 신경 가소성 덕분에 뇌는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요구에 적응할 수가 있다. 뇌훈련, 미로에서 뇌훈련을 바탕에 깔린 전제는 뇌가 건축과 비슷하다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정신훈련은 전반적인 인지 능력의 위축을 막아줄 뿐더러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옳은 듯 하지만은 이 전제의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시피 하다. 오히려 뇌훈련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무의미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한 예로 에이드리언 오언이 실시한 대규모 온라인 연구를 들 수가 있다. 18세부터 60세까지의 참가자 1만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뇌를 훈련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억 및 추론 과제들을 6주 동안 수행했다.
훈련이 진행되면서 과제 수행 성적은 당연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훈련 과제들과 유사한 다른 과제들에서 성적 향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마도 21세기를 사는 성인들이 충분히 복잡한 삶을 꾸려가기 때문일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십자 단어 퍼즐과 스도쿠를 제쳐두더라도 우리는 컴퓨터,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한다. 건강한 성인은 내 훈련의 혜택을 거의 얻지 못하지만 초기 알츠하이머, 심지어 조현병 등에 걸린 환자들에게는 내 훈련이 도움이 된다는 잠정적인 증거가 있다. 내 훈련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인상 얼굴들, 모습들, 너의 개성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타인들과 다르다. 심지어 유전학적으로 구별 불가능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르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부분의 모양은 환경적인 요인들, 유전학적인 요인들, 발생학적인 요인들의 복잡한 연결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특히 뇌는 그런 요인들의 영향을 잘 받는다. 당신은 당신의 뇌다. 당신의 성격은 뇌 속의 다양한 연결망들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며 그 연결망들은 당신의 유전자들과 인생 이력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늙어가는 뇌. 자, 당신이 노년에 진입하는 중이라면 친구들과 친척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애태우면서 당신은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한 적이 어쩌면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과학은 노화가 뇌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한 신체에 끼치는 영향만큼 가혹하다는 우리의 직관을 강하게 지지한다. 우리는 뉴런들을 부족함 없이 보유한 상태로 삶을 시작한다. 하지만 뉴런들 간 연결의 개수는 생애 최초 약 15개월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후에 10대 시절이 끝날 때까지 계속 왕성하게 늘어난다. 그러나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뇌는 여러 면에서 이미 절정을 지나서 내리막에 들어선다. 일부 뇌구역은 더 빠르게 쇠퇴하지만 성년기 이후 우리 뇌의 회색질, 백색질 평균적으로 10년마다 약 10% 감소한다. 엄청나게 감소하네요. 이에 발맞춰서 비언어적인 지능지수 검사로 측정한 추론 능력은 20대 초의 절정에 이른 후에 꾸준히 하락한다. 게다가 노화한 뇌는 우리 삶의 막바지에 다양한 병이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알츠하이머 병이다. 65세가 넘으면 알츠하이머 병이 점점 더 흔해지고 85세 이상 인구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비율은 40% 이상이다. 영리한 인간 뇌의 한 가지 단점은 노년에 쇠퇴하는 것이다. 내가 쇠퇴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거죠. 파킨슨 병에 걸린 뇌는 파킨슨 병은 신경퇴화성 질환들 가운데서 알츠하이머 병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하다. 60세 이상 인구의 1%, 80세 이상 인구의 4%가 파킨슨 병에 걸린다. 치료법은 없으며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파킨슨 병 진단이 내려지기 여러 해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증상들은 후각 상실, 불면증, 변비, 우울증, 엄지손가락 떨림 등이다. 파킨슨 병이 진행되면 양팔의 떨림, 운동 속도 감소, 자세의 불안정성, 뻣뻣함, 근육 약화, 구부정한 자세가 나타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약 20%는 치매에 걸린다. 파킨슨병은 건강할 때 운동 통제를 담당하는 뇌 부분들로 도파민을 방출을 하는 특정 뉴런들이 차츰 퇴화하는 병이다. 그 뉴런들이 퇴화하면 소위 운동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 여러 약물로 이 증상을 다스리고 병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으로 모든 증상들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병이 상당히 진행되면 약물의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뇌신부 자극술이 유효하다. 이 치료법은 뇌 활동 속도 조절기를 이식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줄기세포 이식이나 유전자 치료에 기초한 완전한 치유는 여전히 먼 미래의 희망이다. 뇌파는 파킨슨병은 운동과 기분에 악영향을 미쳐서 환자를 쇠약하게 만드는 흔한 병이다. 파킨슨병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진보하는 중이다. 로저스페리 커네티컷 하트퍼드 출신인데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르게릭병으로 사망하셨구나. 어니스트 1917년에 원주를 분할했다. 40년 후 로저스페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연구의 일환으로 사실상 뇌를 분할함으로써 대뇌 양반구의 기능 한계 현적을 밝혀내고 뇌 지도 적성과 새로운 정신 이론들의 토대를 확립했다. 하지만 스페리는 폐결핵 진단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안식기간에 뇌들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뇌들보는 뇌의 양쪽 반구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구조물인데 당시에는 뇌들보의 기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뇌들보를 전달하여서 뇌를 분할하는 수술을 해보니 확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뇌전증 증상이 완화되었다. 그런 수술을 받은 뇌 분할 환자들에 대한 스피리의 연구는 대인의 양반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서로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로 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쓰러지고 조현병에 걸린 뇌다. 조현병에 걸린 뇌다. 전체 인구의 약 0.7%는 일생 중에 조현병을 경험한다. 일부 사람들의 통념과 정반대로 조현병의 주요 특징은 성격의 분열이나 다중성이 아니라 감정 결핍, 동기 결여 같은 음성 증상들과 환각, 틀린 믿음, 편집, 망상, 질이 멸렬한 생각과 발언 같은 양성 증상들의 조합이다. 사고 주입, 자신의 생각을 타인이 주입한 생각으로 느끼는 증상은 가장 괴로운 증상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조현병의 뇌 토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럴싸한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다. 비교회로 이론에 따르면 조현병에 걸린 뇌는 스스로 생산한 감각과 외부에서 기인한 감각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예컨대 우리가 운동하면 우리 뇌는 그 운동의 감각적인 기결들을 예측하고 따라서 우리는 그 운동을 우리 자신이 일으킨 운동으로 경험한다. 그런데 이 예측에 문제가 생기면 경우에 따라서 뇌는 운동 통제권을 어떤 외부 대상에 그릇되게 기속시켜 통제 망상에 빠질 수가 있다. 비교회로 이론은 최근에 환각을 설명할 수 있게 확장되었다. 그 설명의 열쇠는 지각도 예측에 기초를 둔다는 생각이다. 그 설명이 옳다면 대다수 사람들과 달리 조현병 환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간지리면서 간지럼을 탈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하다. 조현병 증상은 환각, 틀린 믿음, 사고 주입을 조합한다. 이 증상들은 선행 예측과 새로운 감각 증거를 적절히 결합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아닌 나 그렇게 권하여 명상하는 뇌, 명상하는 뇌, 메디테이션, 메디테이팅 브레인,
명상의 본질은 최대한 미미한 것을 최대한 알아채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뇌 훈련과 달리 명상은 생각, 감정 그리고 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사람들은 불안이나 공포와 관련이 있는 뇌 구역인 편도체가 일반인보다 작고 최상위 인지, 처리와 지능에 관여하는 앞이마 옆 표질이 크다. 또한 오랫동안 명상을 하면 치매 예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명상으로 인해서 복잡한 사고 및 기억과 관련된 뇌 구역들이 위축되는 대신에 성장한다고 전제하면 그런 예방 효과를 납득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명상은 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명상 수행을 해야만 명상의 혜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한 실험에서 단 4회의 명상만으로도 작업 기억 용량이 증가했다. 명상하는 내 조용한 생각 속에서 명상을 하고 이제 부록으로 넘어가서 이래가지고 참고 자료가 이렇게 있군요. 그래서 지필진이 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가나이 로타는 소식대학교 의식과학센터, 또 뭐 이렇게 의식과학 등등, 데니얼 보 심리학, 다 이런 분야에 생각을 했던 분들이 브레인 사이언스라고. 근데 무엇이든지 연구에 확실한 답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 속에 있는 브레인 사이언스, 자아내와 운에서 올리브 섹스까지 놓쳐서는 안 될 최선의 뇌과학 지식. 하루에 30초 당신의 잠자는 두뇌를 일깨워줄 흥미진진하고 특별한 뇌과학의 세계 속으로.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뇌가 시킨 대로 행동할까? 편도체와 해마가 상상 속의 바다 괴물이라고? MRI 영상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자기 몸을 스스로 간지럼 태우면 간지럽지 않은지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책은 당신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9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이루은 연결망들이 어떻게 지각, 행동, 인지, 감정을 산출하는지 알아보자. 당신의 뇌가 어떻게 당신의 성격을 결정하는지, 당신이 잠든 동안에 뇌는 무엇을 하는지 탐구해보자. 매혹적인 사파들과 신경과학 분야를 개척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있는 이 책은 당신의 뇌로 하여금 당신의 뇌 자신을 숙고하게 만든다. 이렇게 간략적인 질문을 두고 던지면서 이렇게 책이 기록이 되어졌군요.